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2번씩 녹화를 해서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책의 내용의 강의를 올리고자 계획했을 땐 40분으로 일주일에 한 회씩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20분씩 한 회를 하려고 하니 20분도 솔직히 길긴 길지만 한 회만 하려니까 책의 진도를 너무 강의로 만드는데 더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씩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2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바로 강의를 들어갈게요. 2가지 주제 중에 그 첫 번째는 부사구가 필요한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 대 전치사 수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고요. 자, 지난번에는 자동사가 전치사구를 보충어로 원하는 경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동사가 부사를 또는 부사구를 컴플리먼트, 즉 보충어로 원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동사는 부사구를 보충어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사가 26번 A에 들어있는데요. photograph이라는 동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사들은 타동사일 경우에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뭐 대부분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수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photograph는 어떤지 한번 A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이 경우에는 photograph이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일까요? 그렇죠. 다음에 various wild plants라는 NP를 직접 목적으로 받는 타동사입니다. 자, photograph은 명사로서 사진이란 뜻이니까 동사면 사진을 찍다 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문장 살펴보면 They photographed various wild plants 라고 해서 그들은 다양한 야생 식물들을 사진 찍었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갈게요. photographs라는 동사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일까요? 그쵸. 보지도 않고 A가 타동사였으니 B에 나오는 photographs는 자동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보면 다음에 보충어를 보세요. 명사구가 아니죠? 이렇게 부사가 나온 경우네요. 부사구가 나온 경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와 맞는 예문입니다. 만약에 부사 well 없으면 My mom photographs 라고 쓰면 도대체 엄마가 사진을 찍는다? 이거는 엄마의 취미생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경우에 엄마의 직업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이 경우는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는지, 잘 찍는지 못 찍는지 부사구가 따라 나와야 완벽한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cut라는 동사도 이 경우는 자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well이라는 부사가 와서 주어가 the knife일 때는요. 그 칼이 잘 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knife cut well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rite라는 동사도 물론 자동사입니다. 누가 무엇을 쓴다 라는 의미의 타동사라면 주어도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write가 원하는 컴플리먼트도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동사 write고 그 다음에 이 자동사 write가 자동사가 됐을 때 부사구를 컴플리먼트로 원하는 예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the pen writes smoothly 라고 해서 그 펜은 부드럽게 써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연습 문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연습 문제는 다음 두 번째 주제,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 대 전치사, 수반, 동사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연습 문제입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의 답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The temple stands on the cliff. He lay in the bed. She went to the clinic. 라는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각각의 문장이 어떠한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Where로 시작하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Whe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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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답이 The temple stands on the cliff이 나오게요. 즉 그 사원은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 question word where로 물어보니 우리말로는 그렇겠죠. 그 사원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포즈를 취하고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다시 플레이를 하고 나서 제 답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요. 일단 현재형이네요. 그러니까 where 다음에 does가 나와야죠.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동사 다음에 s가 붙은 거고 WH 퀘스천을 만들 때는 따라서 where 다음에 does가 나와야죠. Where does the temple stand? 고 묻죠. 자, 보세요. 퀘스천을 할 때요. Where does the temple stand on까지 안 하잖아요. stand까지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stand가 동사이고 on the cliff가 이 자동사가 원하는 하나의 성분인 complemen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question은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where did가 돼야 되죠. Where did he lie? 이렇게 돼야죠. 어디에 누워 있어요? 근데 어디에 누워 있나요? 해야 되니까 question도 where did he lie in 안 하잖아요. 이렇게 끊죠. 그래서 lay라는 자동사가 원하는 전치사구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살펴봤던 예문이에요. 그 예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question 만들고 연습 문제로 만든 거죠. 마지막 she went to the clinic 이라는 답변을 얻으려면 where로 그녀 어디 갔었어? 라고 영어로 바꿔보면요. where 과거니까요. did 와야죠. where did she go? 이렇게 나와야죠. 질문을 할 땐 did에 한번 과거 써줬으니까 현재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V1이요. Where did she go? Where did she go to?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go라는 자동사 다음에 원하는 전치사구, to로 시작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컴플리먼트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할 때도 간단하게 그 절벽 어디 있어? Where does it stand? Where does the temple stand? 할 때 on the cliff 할 수 있고요. Where did he lie? 했을 때 in the bed 할 수 있고요. Where did she go? 했을 때 to the clinic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성분이니까요. 끊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구어체에서는 the cliff, the bed 해도 의미는 통하겠지만요. 그럼 이제 좀 어렵고 중요한 거 갈게요. 자,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더해진 경우나 아니면 자동사 다음에 원하는 전치사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결합된 전치사, 수반, 동사. 저는 전치사 동사라고만 부릅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구분은 아까 그 문장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구분을 하면 좀 더 길고 복잡해진 영어 문장을 접할 때 쉽게 구문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딩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문을 잘 이해하면 능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꾸는 것 또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문들을 예로 들어본 거예요. 그럼 27번 예문 볼게요. 27번에는 A와 B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A 문장을
트리 구조로 나타내 본 게 왼편의 요것이고요. B 문장을 트리 구조로 나타낸 게 오른편의 것입니다. 일단 트리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A와 B를 이렇게 문장 내에서 구성을 나눠 보았습니다. 구성 성분을 이렇게 대괄호로 나눠 보았는데요. 아까 그 문장들과 마찬가지예요. A는요. They just arrived. 이렇게 자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보충어로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arrived 대괄호로 묶고 콘서트 홀을 at이라는 전치사 앞에 둬서 at the concert hall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거 퀘스천으로 어떻게 바꿔 볼 수 있나요? where로 시작해서 그들은 어디에 도착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ere did they arrive? 이렇게 할 수 있죠. Where did they arrive at?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A는 아까 그 세 문장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구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B는 자 보세요. arrive at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고 그리고 다음에 arrive at가 원하는 명사구 컴플리먼트가 오는 겁니다. 마치 arrive 자동사 at이 한 덩어리가 돼서 타동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타동사 다음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온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트리 구조로 한번 두 문장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요 이미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제가 기본적인 트리 구조,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트리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맨 꼭대기에 S는 당연히 센텐스, 문장이고요. 왼편에 있는 주어, NP 주어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VP가 수로가 되는 겁니다. NP와 VP 사이에 있는 AUX라는 OX는 쉽게 생각하면 조동사, can이나 may나 should 같은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괄호로 묶어놨다는 건 꼭 can이나 should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괄호로 묶인 거고 오늘은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VP가 V와 컴플리먼트가 되는 경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컴플리먼트도 V가 순수한 자동사라면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컴플리먼트가 괄호로 묶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disappeared. 그는 사라졌어. 이럴 때는 disappeared만 동사 V에 있고 컴플리먼트는 없게 되는 거죠. 이 가장 간단한 트리 구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것, 즉 위에 They just arrived at the concert라는 문장을 트리 구조로 이렇게 해부해 본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다시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VP는 엄마라고 했어요. mother이라고 하고요. VP가 갖고 있는 V와 컴플리먼트를 딸이라고 했어요. 또 daughter라고 했죠. 그러니까 VP는 두 개의 daughter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V라는 딸과 컴플리먼트라는 딸. 그래서 V와 컴플리먼트는 자매 관계가 sister relationship을 갖게 되는 거죠. 뭘 그때 한번 짚어드렸는데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V와 컴플리먼트는 이렇게 자매니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VP라는 엄마, 오른편, 왼편에 각각 이렇게 꼭 붙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VP가 V만 있는 경우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는 사라졌어 라는 he disappeared처럼 자매가 없는 거예요. 이 V가 외동딸인 거예요. 얘가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컴플리먼트 요게 생략된 경우 요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에 빨간 색깔로 할게요. 요 just나 at the compliment는 모두 부가어가 되는 겁니다. 없어도 돼요. 그냥
he disappeared처럼 they arrived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도착했대. 우리말로도요. 자, 부가어와 보충어의 개념은 제 책과 제 강의의 아주 중요한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녹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꼭 부가어, 보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부가어나 보충어를 이용해서 문장 늘리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꼭 이해를 하시고 제 본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NP와 VP의 V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와 똑같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PP가 전치사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at와 arrived는 시스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They just arrived at the concert hall. 그는 막 콘서트 홀에 도착했어 라는 문장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되고요. 심지어 얘는 at the concert hall, 만약에 콘서트 홀에 도착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체가 문장 앞으로 가도 돼요. 이 녀석이 하나의 덩어리인 성분이니까 이렇게 여기로 이동이 가능해요. At the concert hall, they just arrived.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동사와 자매 관계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의 덩어리라는 게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원하는 이것도 하나의 보충어인데요. 이게 한 덩어리라는 게 이렇게 트리 구조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y finally arrive at a compromise.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외 오른편에 있는 트리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VP는 V 그리고 PP로 이루어진 경우에 즉 arrive at이 한 덩어리고 이 arrived at이 요구하는 전치사구가 목적어로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VP의 두 딸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확연히 오른편과 왼편의 트리 구조는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finally가 adjunct가 되는 거죠. 부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센텐스가 바로 이렇게 VP에 붙었다고 보시면 요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타동사화 됐고 그 타동사가 원하는 DO처럼 이렇게 다이렉트 오브젝트가 온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리 구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이 시스터 관계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a compromise는 이렇게 문장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수반 동사를 또 다른 말로는 멀티워드 버브라고 해요. 왜냐하면 멀티라는 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동사로 쓰이는 것이. 그래서 two word verb라고 하고요. 요건 arrive at이니까 세 단어로 이루어진 건 three word add a three word verbs라고 합니다. put up with, look forward to 이런 거는 세 단어가 동사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번째 문장, 오른편에 위치되어 있는 거, 명사구를 갖고 있는 그 문장이요. 그 문장은 능동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문이 돼요. 그래서 그 수동문이 된다는 것은 또 그 문장 두 가지 A와 B가 서로 구조가 완전히 다르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동문이 갑자기 가물가물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두 문장을 비교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B번 문장이 어떻게 수동문으로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Romeo loved Juliet 이라는 능동 문장이 있어요. 로미오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줄리엣을 사랑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줄리엣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로미오한테. 물론 줄리엣 loved Romeo, 로미오 loved 줄리엣이 맞지만요. 줄리엣의 입장에서 사랑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수동구문인 경우에는요. 여기 loved라는 타동사 다음에 나온 줄리엣이 바로 주어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다이렉트 오브젝트가 목적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무엇에 의해서라는 by로 시작하는 전치사구가 와서 이제 사랑을 당하다, 사랑을 받다 라는 수동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요. They finally arrived at a compromise가 이렇게 Juliet was loved by Romeo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의 문장은 They just arrived at the concert hall은 arrived at이 있어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at부터 콘서트 홀이 하나의 덩어리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내릴게요.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능동문이 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도달을 했다라는 능동문이 있어요. They finally arrived at a compromise. compromise는 합의 또는 타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타협에 도달했다. 여기서 arrive at은 물리적인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도달한 게 아니라 의미, 자, 운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이 어떻게 수동문이 되냐면 당연히 a compromise가 목적어니까 아까 줄리엣이 맨 앞으로 나온 것처럼 a compromised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수동문을 만드는 비동사, 부사는 비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끼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arrive의 과거분사 arrived가 나오고 at 나오고 얘는 한 덩어리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트리 구조로 설명을 한 거예요. 얘는 떨어질 수 없어요. arrived at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them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의는 마침내 이루어졌다. 타협이 이루어졌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능동구문 그리고 수동구문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꼭 개별적으로 복습을 이번 시간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뵐게요.